예, 조국 블랙홀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든 관심은 조국 후보자에게 쏠려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는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.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을 빼주고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책임질 새 피를 수혈했습니다. 그런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 부정훈 차장. 네. 지금 어떤 교체된 비서관 누군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일단 그 5명의 비서관이 교체가 됐는데요.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, 이 제2부속비서관이 임명이 됐고요. 정무비서관에는 이 김광진 전 의원,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,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선임행정관, 그다음에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정동일 비서관. 이게 5명의 비서관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요. 일반적으로 나쁜 뉴스는 금요일 날 릴리스를 하고 좋은 뉴스는 이제 일요일 날 릴리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금요일 날 비서관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슬쩍 흘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비서관 인사가 나쁜 뉴스일 리는 없을 텐데. 나쁜 뉴스는 아니죠. 사실 신지연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제1부속비서관이 됐고요.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30대로는 사실 뭐 처음이라고 보이고요. 어쨌든 의미 있는 인사인데 왜 금요일에 했을까? 좀 의문이 들지만 사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놓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19대 비례대표를 할 때 여러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적임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. 글쎄, 지금 전국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야 간에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간에 청와대와 또 야당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좀 뭔가 좀 그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김광진 비서관 인사가 뭐 아주 적합한 인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물론 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김광진 그 후보자가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해외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명박급사라는 그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아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물러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그 아마 야당과의 관계보다는 역시 그 여권 내 혹은 여권 내에 그 선거 관련한 어떤 지형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그 정무수석이 지금 그 전남 출신인데 김광진 비서관도 역시 전남 출신이어서 모르겠습니다. 수석과 비서관 간에도 그 지역을 배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아주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그 뭐 금요일 날 발표돼서 뭐 배드 뉴스를 숨기려고 한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번 비서관 인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빠져나간 비서관 자리를 메꾸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비서관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내부에 승진한 거고 1명만 그 외부에서 그 교수 전문가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큰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뭐 좀 더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김광진 비서관은 원래 그 2016년 총선에는 이제 전남 순천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그 이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 총선에도 순천에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간다는 것은 내년 출마를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권 내에 어떤 이제 뭐랄까요 이게 이 역관계를 좀 조정하는 총선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인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또 김광진 전 비서관은 이제 30대 정무비서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 젊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 트위터나 이런 글에서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야 관계를 책임져야 될 정무비서관, 정무수석을 도와서 정무비서관이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전직 의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경험도 좀 짧고 이런 이 구설수에 올랐던 분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옳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. 강선호 부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야당에 너무 적개심을 표현한 사람을
정무비서관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, 뭐 본인이 그 이전에 뭐 트윗이나 이런 SNS 활동 통해서 했던 부적절한 그 뭐 발언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어떤 뭐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그 당시 강기적 정무수석을 임명했을 때도 예. 굉장히 강골이다, 야당과의 협치를 뭐 포기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거든요. 예. 근데 막상 그 이후에 업무 수행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모습이지만 또 물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유연하게 잘 그 여와 야를 이렇게 다리 놓는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예. 하거든요. 그래서 김광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. 또 하나 놀라야 되는 인사가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게 이제 민정비서관의 역할인데 사실 이제 이광철 비서관이 뭐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이라든지 굵직한 그런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이제 피고인의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.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, 김태현 변호사께서는?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청와대, 그러니까 내각 인사와 청와대 인사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있어요. 예. 내각은 사실 좀 약간 중립성이 있을 필요도 있는데 그렇죠. 청와대 내부 인사는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기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이제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을 뽑기 마련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신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민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민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사회의 어떤 여론 전달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하고 검찰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조금 중립성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낫죠. 예.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랑 특징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광철 신임 민정비서관의 인사는 조금 이념 편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색채가 강한 그런 이제 비서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건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계속 내 편만 고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동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제 민정수석은 김주원 수석은 이제 감사원 출신,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특히 그 감사원 출신들은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이렇게 안정지향적이니까 김주원 수석이 민정수석실의 성격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새로 임명된 민정비서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그대로고요. 예. 그러니까 세 분의 그 주요 비서관의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강성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그 주는 메시지가 역시 그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국을 지지자 위주로 예. 또 강성 위주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2부속 비서관이 그 제1부속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도 굉장히 예. 그 눈에 띄는 인사인데 그렇죠. 그 자리가 왜 관심을 갖게 하냐면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이른바 문고리 권력에 그 해당하는 자리거든요. 예. 이 자리를 이제 여성이 처음 됐다는 거. 아까 우리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30대가 임명된 것 자체는 예. 굉장히 평가할 만하죠. 그렇죠. 이번에도 그 신비서관도 여성이 됐다는 건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 예. 김정숙 여사의 그 측근인데 그러면은 약간 그 청와대 내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입김이 좀 더 강해지는 건가?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겠죠. 예.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 있었던 이제 비서관 인사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마이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속에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 속에서 이 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. 김태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